발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아리에 오픈소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이 발표를 요청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발표했던 주제인데 글에서 들으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목은 그냥 좀 어그로고요. 제가 그냥 오픈소스 기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아직 뭐 잘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개발도 잘 못하는데 뭐 여러 C 파이썬이나 러스트 파이썬 등등에 기여하고 있기도 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픈소스 트렌드가 대부분 그 핫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관심 있으신 분들이 클라우드 클럽 동아리에서 많이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는 저는 강시온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전에 발표를 할 때는 제가 GitHub 액션 좋아한다고 해서 원래 저기 아래 저 깃발 아래 원래 액션 가면 사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사랑을 GitHub에서도 알아줘서 GitHub에서 공식적으로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가 됐습니다. 한국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도 언젠가 소개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는 지금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팀의 백엔드 클라우드 옵스 챕터에서 일하고 있고 오픈소스 회사다 보니까 GitHub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모든 업무를 GitHub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해서 더 좋아하게 돼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익히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여러 곳에 기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이라도 한번 담가봐야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픈소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발을 담가보기도 힘들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듣던 얘기와는 좀 다른 조금 좀 야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픈소스 할 때 가장 많은 뭐 블로그 글들이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오픈소스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높은 장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오픈소스에 기여할지 찾는 것입니다. 흔히들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혹은 라이브러리에서 스스로 고쳐보고 싶은 것을 고쳐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저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이게 훌륭한 오픈소스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픈소스 입문하는 사람 혹은 초보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툴들이나 기능을 사용해도 보통 메이저한 라이브러리에 쉬운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 같은 초보 개발자가 느낄 정도의 오류인데 아직도 안 고쳐졌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고쳐져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은 그 프로젝트가 유지 보수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미 수정된 PR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Node.js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 Node.js 백엔드를 보통 익스프레스로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에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익스프레스로 백엔드를 만들 때 템플릿을 생성해주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해당 레포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충격적이게도 2023년인 아직까지도 변수를 바로 선언합니다. 제가 이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미 해당 문제가 2017년에 수정되는 PR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머지가 안 됐어요. 이게 사실상 그냥 7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를 포기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불편한 점을 고치면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 기여 경험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저는 오픈소스에 입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좀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를 위한 오픈소스의 기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게든 시작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픈소스 항상 관심만 있었고 뭐 내가 어디에 기여해야 되지? 그걸 못 찾아가지고 항상 그냥 해보려다 말다만 했었는데
그 기회를 이제 학교에서 오픈소스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학점을 받으려면 이제 억지로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라도 해보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통해서 평소 사용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지만 직접 이슈를 할당받아서 그 이슈를 처리하고 해당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한 플로우를 겪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오픈소스에도 좀 편하게 기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수할까봐 겁이 나서 뭔가 기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코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 기여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라 그래요. 막 서명도 하라 그러고 또 형식도 지켜야 되고 그게 무서워서 기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않고 일단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PR을 올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그렇게 다 챙겨도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실수하더라도 어차피 메인테이너들이 친절하게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전부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메인테이너들에게는 새로운 기여자는 언제나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꼭 완벽한 PR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업을 진행하고 PR을 미리 올려둔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을 요청해서 다른 개발자랑 같이 협업해 나가는 것도 오픈소스의 큰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픈소스의 이제 첫 발로 많이 언급되는 번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라면서 쉽게 손대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픈소스는 결국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보는 게 정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항상 문서를 볼 때 이제 번역을 찾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번역 레포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번역 레포를 항상 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번역 레포를 아예 볼 일도 없겠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근데 다들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는 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하시는 분은 영어랑 한국어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번역을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어에 집중을 하게 돼서 한국어 쪽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표현 자체에서 어색한 부분이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어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한국어 쪽을 수정하는데 여러 곳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이제 코드만이 기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오픈소스를 기여하려면 막 엄청난 코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서화나 번역에 기여할 수도 있고 테스팅에도 많은 기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오픈소스 행사인 이제 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의 사진인데 이게 작년 헥토버 페스트 2022의 공식 슬로건이었거든요. 이제 로우 코드랑 노 코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깃허브에 스타가 많은 레포들을 보면 이게 깃허브 스타 랭킹 순위거든요. 많은 레포들이 개발 프로젝트보다 정보 공유를 위한 레포들도 많고 이런 것도 충분히 오픈소스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헥토버 페스트 2022에서는 저희 6번에 있는 디벨로퍼 로드맵이라는 레포지토리에서 노드.js 관련된 정보 추가하면서 참가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흔히 듣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디들 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오픈소스를 기여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좀 들을 수 없었던 저만의 경험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 자체에 기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GitHub 파헤치기입니다. 오픈소스 이꼴 GitHub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GitHub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눅스 같은 프로젝트는 이제 GitHub가 아니라 따로 운영되고 있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픈소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GitHub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GitHub를 잘 다룰 줄 모르면 오픈소스 기여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픈소스를 하면서 GitHub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이제 시큐리티인데요. GitHub의 레포지토리에 시큐리티 탭이 있거든요. 이제 해당 시큐리티 탭에는 이제 디펜더봇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봇이 해당 레포지토리에서 이제 의존하고 있는 의존성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 이슈들을 알려줘요. 이제 보안적 이슈가 해결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해당 의존성 패키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저 보안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신경 썼던 이유가 저기 위에 사진 보면 저 노란색 창으로 저 알림이 굉장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제 레포지토리에 저기 항상 떠 있는데 아까 그 시큐리티 알럿을 해결을 안 하면 이 노란색 알럿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거슬려 했는지 GitHub에서 지워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요즘은 이거 보려면 이제 디펜던시 그래프까지 들어가야 이 알림창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이슈 발생하면 그래서 아까 그 업데이트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노란색 알림 버튼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보안적 이슈가 그냥 아직 해결된 버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업데이트를 못 하겠죠. 뭐 그 버전이 새로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근데 보통은 잘 관리되는 프로젝트라면 보안적 이슈가 발생하면 대부분 바로 핫픽스돼서 새로운 버전이 배포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오른쪽 사진처럼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가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에서 또다시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가 발생한 문제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버전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존성의 의존성은 내 의존성에서 그 버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존의 의존성에서 발생하는 보안적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레포에 가서 직접 버전을 올려줘야 돼요. 보안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의존성에 대해서 버전을 올려줘야 되는데 저는 EPR을 여러 번 작성을 했었어요. 이런 보안적 이슈까지 까다롭게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대부분 중요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EJS나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막 마이크로소프트랑 제 사진이 같이 달려있죠. 저는 그래서 뭔가 이런 엄청난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뭔가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데 크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CI/CD 도구인 액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액션스는 귀찮은 일들을 자동화해 주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GitHub를 마음대로 커스텀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GitHub에서 불편한 점들을 액션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가 있어서 그거 액션스를 통해서 GitHub 생태계 자체에 여러 가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PR 생성할 때 그 PR 생성자를 자동으로 이제 할당해주는 오토아서 어사인 액션을 굉장히 애용했었는데요. 이 사진처럼 이런 액션들을 개발하면 이제 GitHub에서 불편한 점들을 계산하면 이제 정말 내가 한 프로젝트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액션스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건데 GitHub에는 라벨 기능이 있거든요. 라벨은 이제 PR 작성자가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메인테이너들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기여자를 수용하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PR마다 메인테이너가 라벨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레포지토리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슈들과 PR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라벨을 전부 관리하는 게 메인테이너에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여했던 C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막 PR이 500개 올라온다고 하면 500개의 메인테이너가 라벨을 다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벨을 자동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불편한 점들을 좀 개선했었습니다. 만약에 버그가 관련된 버그 라벨을 달고 있는 이슈를 해결한 PR이 있다면 그 PR 또한 당연히 버그 라벨이 달려야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GitHub의 링킹 이슈 기능을 통해서 링킹 이슈에 달려있는 라벨들이 PR에도 똑같이 달 수 있는 이제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이 오토라벨링 이슈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레포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GitHub 레포지토리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itHub 액션 이벤트 트리거에는 GitHub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이벤트로 트리거가 가능하거든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 생각하는 거는 뭐 GitHub 프로젝트 보드 기능을 이용하는 걸로 뭐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이슈들을 분리해서 참가자들에게 이런 이슈가 방치되어 있다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떠냐? 전파해주는 액션도 뭐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액션을 직접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오토와스 어사인이나 라벨러 같은 좋은 워크플로우가 있음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잘 쓸 수 있는 액션들을 내가 활동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사용을 권유하는 걸로도 훌륭한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도 기여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션을 만들면서 GitHub의 오픈소스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던 게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GitHub 자체의 문제였는데 이제 첫 번째는 GitHub 액션 러너가 우분투 레이티스트가 최근에 20에서 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20 버전을 사용하려면 20 버전을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GitHub에서 돈 더 내면 사양 더 좋은 러너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돈 더 내고 사용하는 라저 러너에서는 레이티스트만 지원하고 20 버전 하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액션 스텝의 워크플로우 목록에서 사용되지 않는 워크플로우를 지우거나 숨기는 걸 할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뭐 아니면 또 GitHub 아까 얘기했던 공식 액션이 라벨러에서 싱크 라벨의 디폴트 값이 false인데 이게 false를 불리언이 아니고 스트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래 사진이죠. 그래서 어이없게 false를 넣었는데 계속 true처럼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기에 GitHub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액션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GitHub에 대한 뭔가 제 불만들을 좀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GitHub를 저희가 계속 이제 들들 볶아야 GitHub가 이런 거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의 벽 부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접해왔던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해서 오픈소스 기여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오픈소스에 뭔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벽을 부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시작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오픈소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해볼 수 있어야 오픈소스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벽을 부숴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 또한 오픈소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에 언급했던 헥토버 페스트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같은 행사들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오픈소스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신입분들을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주기 위해 마중 나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 통해서 오픈소스 입문해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단기간적인 확실한 목표랑 노하우를 가진 선배들이 같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이것도 오픈소스의 벽을 좀 부수는 데 기여해 보려고 만들었던 프로젝트고 데브랭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오픈소스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픈소스는 뭔가 내가 이득을 노리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개인적인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도 오픈소스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뭔가 큰 회사들의 대단한 분들이랑 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취감을 뭔가 증진시켜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특히 최근에 GitHub에 업적 시스템이 추가됐어요. 이게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뭔가 이런 소소한 성취감이 저에게 뭔가 큰 즐거움이 됐던 것 같아서 이런 성취감을 더 증진시켜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GitHub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GitHub에서 뭐 랭킹 세우는 사이트들이나 프로젝트들 많거든요. 근데 뭔가 단순히 수치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점수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드 기여부터 시작해서 GitHub 밖에서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최대한 뭔가 흔히 많이들 하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기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시작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너무 이슈 달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픈소스가 아니라 그냥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와중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슈 날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오픈소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토라벨링 이슈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